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낼 경우 매달 11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완구와 교구 등 35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쓰는 돈이 1년 사이 4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진 입덧. 심한 입덧을 겪을 때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이면 오히려 입덧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위가 비어있지 않도록 음식을 틈틈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만 3세에서 5세 사이 누리과정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낼 경우 매달 11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처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하고 유치원에 내야 하는 월 기본 비용이 사립유치원의 경우 11만 3천 원, 국공립이 2만 765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추가 수업료가 가장 컸고 급식비, 교재, 재료비 등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쓰는 돈이 1년 사이 4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한 웨딩 컨설팅 업체가 최근 2년 안에 결혼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약 2억 7,4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 당시보다 3,622만 원 늘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에 드는 비용이 1억 9,174만 원으로 총 결혼 비용의 70%가량을 차지했고 예식장에 2,081만 원, 예물에 1,826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자금은 지난해 조사보다 13.9% 늘어나 전체 결혼 비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완구와 교구 등 35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한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섰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 기준의 최대 16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 가운데선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는 등 모두 13개 제품이 안전성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을 모두 조사해보니 이 가운데 4명이 행적이 끊기고 18명은 학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취학 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과 장기 결석 중학생의 실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장기 결석 초등학생은 287명. 교육부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의 11살 초등학생 학대 사고를 계기로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4명의 행적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부모를 따라 3명이 이동하며 살고 있고 나머지 1명은 복지원에서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데리고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18명이 학대를 받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학대로 밝혀진 6건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심리치료 등 조치를 취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학교에 다닐 연령이 됐는데도 취약하지 않거나 장기간 결석한 중학생도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2,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생 보호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인하도록 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대책 추진 상황은 매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가계부채. 전셋값은 치솟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대로 떨어지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먼저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어도 국세청이 증빙하는 소득 자료를 꼭 내야 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또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분할 상환 방식만 허용합니다. 대출금을 늘리거나 만기를 연장하려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명확한 대출 상환 계획이 있거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분할 상환 대출 대상자인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주머니 애플리케이션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계약 전에 소득에 따른 대출 가능액과 상환 방식, 금리 유형을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새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몸무게 16kg에 불과했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A양이 얼마 전 퇴원했습니다. 건강은 회복됐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만으로도 자녀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성모병원 최지욱 교수 등이 다른 학대 없이 만성적으로 언어학대만 경험하며 자란 젊은 성인 19명의 뇌 영상을 분석했더니 신경회로 발달 상태가 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신경섬유 다발이 좁거나 일부 끊어져 원활한 신경 전달이 가로막힌 것입니다. 언어적인 이해력, 또 언어 지능 이런 거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최 교수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목격하면서 자란 성인들 역시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회로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노출도 더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당했을 때 그걸 감당하는 그 능력도 문제가 생겨요. 결국 어릴 때 받은 정서적인 학대가 어른이 돼서도 문제를 일으켜 학대가 대물림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38만 가구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이들에게 한국인으로만 살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두 개의 정체성을 오히려 강점으로 키우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중국에서 온 천초라이 씨. 3년여 만에 귀여운 아들을 낳았지만 언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려니 서툰 실력이 걱정이고 그렇다고 중국어를 먼저 가르치려니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염려스러웠기 때문. 고민이 깊어가던 중에 전래 동화책을 통해 부모 나라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함께 교육하는 이중 언어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我看到漫游的老人没有成长痛。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익힌 7살 현성이는 유창한 중국어 실력 덕에 오히려 모두의 부러움을 사게 됐습니다. 원래 엄마는 중국 사람들 말 좀 부끄럽고 그런 거 없어요. 되게 엄마 때문에 되게 자랑스러워요. 원래 엄마는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다문화 가정을 두 언어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적극 받아들인 결과 이중 언어 지원을 받은 다문화 가정 내 상호작용이 늘어질 뿐 아니라 양육 자신감과 효능감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강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생겨서 어머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양육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중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중국어뿐 아니라 몽골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동화책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주말 여행을 계획하다 더러워진 차가 생각난 직장인 김보은 씨.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세차를 신청합니다. 그러자 업체 직원이 김 씨 대신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말끔히 끝낸 뒤 차를 몰고 옵니다. 제가 손세차를 선호하는 편인데 직접 가서 살펴볼 시간은 없고, 근데 이제 손세차를 배달을 해준다고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제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가정집.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김나리 씨는 편안히 소파에 앉아 가사 도우미 앱을 켭니다. 적당한 비용에 집안을 청소해줄 도우미를 고르자 도우미가 집으로 찾아와 집안을 말끔하게 변신시켜줍니다. 맞벌이 부부들한테 인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음식 서비스나 산후 서비스, 그 다음에 청소, 이사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음료를 주문해 놓으면 커피숍에 가자마자 바로 음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O2O 서비스. 시간에 늘 쫓기는 요즘 사람들에게 시간을 절약해주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휴카페입니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편히 쉬면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은 상담교사를 찾아 상담하고 취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찾아가 휴식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만든 힐링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만남이 장이 될 거고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바리스타 교육, 그리고 제과 제빵사 교육 등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양주시를 시작으로 용인, 안양, 광주, 여주, 안산 등 6곳에 설치됐습니다. 휴카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 취미 생활을 함께하면서 우정도 쌓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 휴카페를 이용하면서 돈도 많이 안 들고 친구들과 공부도 하거나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기도는 휴카페별 특성에 맞춰 바리스타 교육, 영화 감상, 보드게임, 독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성인병의 주범인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아예 달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념과 달리 달걀이 성인병의 원인인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걀이 성인병의 원인인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한양대 의료원 연구팀이 경기도 양평군 주민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추적 조사를 실시했는데 달걀을 일주일에 3개 이상씩 먹는 남성과 여성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먹지 않은 사람보다 각각 54%, 46% 낮았습니다. 특히 공복혈당과 중성지방혈증의 발생 위험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달걀이 성인병 위험을 높인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겁니다. 연구팀은 달걀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체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노령층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해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낮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의 하루 평균 달걀 섭취량은 한개도 채 되지 않는 만큼 달걀을 한없이 많이 먹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달걀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평소 육류와 지방 섭취가 잘 조절되면 하루 1개 정도 달걀 섭취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 2명 중 1명은 암이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4기, 말기에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7개 의료기관에서 폐암 치료를 받은 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장기에 암 전이가 있는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47%였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배나 많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폐암 환자의 90% 가까이는 50에서 70대의 중노년층이었습니다. 노년층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은 4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폐암의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은 편인데다 초기에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는 것. 흡연이 폐암 발병의 위험 인자인 만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인 55세에서 74세 사이에 건강한 성인 남녀는 저설량 CT를 찍는 것이 폐암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폐암은 치료가 되더라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금연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밌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밌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화창한 날씨 속에 열린 호주의 한 야외 결혼식장.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신랑 신부가 서약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꼬마. 불현 신랑을 향해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라는 절박한 외침으로 결혼식장을 웃음바다로 만듭니다. 다행히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 자녀를 데리고 화장실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가는데요. 귀여운 방해꾼 덕분에 신랑 신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겠네요. 올해 7살 인도 소년 틸루크 K3. 롤러스케이터를 탄 채 지면과 수평이 된 듯한 낮은 자세로 얇은 림보 막대아리를 통과하기 시작하는데요. 림보 막대와 바닥의 간격은 불과 28cm. 소년은 116m의 림보 터널을 31.87초 만에 주파해 이전 기네스 기록을 가볍게 경신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림보 스케이팅을 시작한 후 매일 7시간씩 꾸준한 연습에 매진한 끝에 세계 기록을 세운 소년. 앞으로 올림픽을 통해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당찬 포부까지 밝혔네요. 현관문 앞에서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는 견공. 열린 문틈 사이보다 밖에서 물고 온 긴 나뭇가지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건데요. 제자리를 뛰어오르며 막무가내로 앞으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같이 사는 또 다른 개가 도와주려 하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듯 괜한 심술을 부리며 화풀이를 하는 견공. 몇 번의 실패 끝에 나뭇가지를 대각선으로 세워 집 안으로 들고 오는 데 성공하는데요. 힘은 들었지만 나뭇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만큼은 대단하네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코리아 회장으로 있는 김태련입니다. 저출산 시대와 한자녀 가정이 일반화되면서 교사나 부모 모두가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아기는 전 인생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특성을 형성하는 형성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만 5세까지 신체적 발달은 물론이고 언어, 지능, 정서, 사회성, 성격, 습관, 도덕성 등 인간이 갖춰야 할 특성이 이 시기에 다 형성되며 이때를 잘 지난 아이는 인생이 보장된다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유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나 교사의 역할의 중요함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영유아기의 교육을 맡은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 지침을 잘 수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변화를 알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늘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만들 주인공을 가르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일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유아교육의 교사로 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이 제일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이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본인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하지 못한 교사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역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유아기는 놀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기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놀이를 통해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생애 초기의 영아들은 과학적인 양육과 교육보다는 쾌락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시간표에 아이를 맞추기보다는 아이의 욕구에 맞추는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이 정한 유아기 아이들을 위해 어른이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을 갖게,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뛰어나게라는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유아기의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해 많은 것을 보고 만지고 체험해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기는 놀면서 즐겁게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고 형성하는 형성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에서는 반드시 부모 교육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가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른 나이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학원, 과외, 학습 등 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률 또한 10년 연속 1위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정부와 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역설하였으며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이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낼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해도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교사와 부모님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진정 위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방송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함께하는 자녀 인성교육 시리즈 특강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1세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기술과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현명한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녀 인성교육 시리즈 특강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장소는 서울 송파구 한국지역사회교육회관 5층입니다. 제29회 베페 베이비 페어가 열립니다. 기간은 2월 18일부터 21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AB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아기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면 혹시 아기에게 해가 될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몇 년 전 핀란드에서는 1년여간 추적 연구를 통해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자란 유아들이 오히려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30%나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즉 면역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